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드웨어는 이제 물리적인 컴퓨터의 물리적인 파트라고 했으면 소프트웨어는 이제 논리적인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드웨어들이 돌아가게 만들 것인지 이제 논리적으로 짜여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인 거죠.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랑 응용 소프트웨어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고,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자체를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제 윈도우즈를 많이 쓰실 거고, 이제 맥을 쓰면 맥OS 혹은 리눅스 같은 이제 운영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그 밖에 어떤 특정한 과업 혹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가 될 것이고, 우리가 이제 업무를 볼 때 쓰는 뭐 MS 오피스라든지 아니면 한글 프로그램 이런 것들 다 응용 소프트웨어가 되고, 또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일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R이나 파이썬 뭐 이런 것들도 다 응용 소프트웨어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컴퓨터의 물리적인 파트와 이제 논리적인 파트를 간단하게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루려는 대상이 결국 이제 데이터인 거고, 그 데이터가 컴퓨터 안에서 어떻게 다뤄지느냐를 알아야 가끔 이제 프로그램에서 뭔가 데이터 처리하다 보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으로과는 다른 결과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알려면 컴퓨터가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또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는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까요? 기본적으로 아마 이런 얘기를 한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컴퓨터는 이진법을 쓴다. 그래서 컴퓨터는 이제 전기가 신호가 가는 것과 가지 않는 것, 즉 이제 가지 않는 것이 0이고 신호가 켜져 있는 것이 이제 1이죠. 그런 0과 1 가지고 모든 정보를 이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약속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자 데이터를 다룬다고 하게 되면 각 하나의 문자마다 여기 보시면 A라는 문자가 이 진수를 어떻게 표현될 것이냐에 대해서 약속을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1, 0, 0, 0, 0, 0, 1 이 A다. 그죠? 네, 그것을 이제 십진법으로 따지면 한 65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십진법상 이제 65에 해당하는 이진법 코드가 A라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약속을 해놓는 거고, 그리고 각 알파벳마다 그리고 각 특수 기호들마다 심지어 숫자들마다 각각 어떤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다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뭐 A, B, C, D를 입력한다고 해도 컴퓨터 안에는 실질적으로 A, B, C, D라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1, 0, 0, 0, 0, 0, 1과 같은 형태로 데이터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인코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ASCII라는 인코딩이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표현한다 라는 것을 나타낸 표이고요. 사실 이러한 매핑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한글이 없죠. 한글이 없고 또 한글에 대한 건 또 다른 이제 매핑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또 각 상황마다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런 다양한 매핑들을 만들어 놨겠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다루게 될 이제 R에서도 내가 불러드린 파일이 어떠한 인코딩으로 되어 있는지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코딩이 맞지 않게 될 경우를 보면 가끔 우리가 문서를 열었을 때 이상한 형태의 문자들이 이렇게 매핑되는 경우, 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이런 경우는 우리가 정보를 저장할 때 사실 저장할 때는 ASCII 코드에 맞춰서 저장을 했는데 이 여는 프로그램은 UTF-8이라는 인코딩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파일을 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즉 ASCII 코드에서는
A라는 것이 100 0001로 표현이 됐는데 UTF-8이라는 체계에서는 이 숫자가 A가 아닌 뭔가 엉뚱한 다른 것을 가리킬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이 사실상 내가 입력할 때 A라고 입력했지만 읽어드린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엉뚱한 문자를 내뱉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음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다음 중 이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몇 개가 있을까요?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대문자 A가 소문자 A보다 크냐? 이것이 사실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 문자들 사이에서는 서로 크고 낮음, 크고 작다라는 개념이 사실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앞에서 봤을 때 여기서 보면 대문자 A는 65, 17번 65에 해당하는 숫자랑 매핑이 되어 있고 소문자 A는 97과 매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소문자 A가 대문자 A보다 큽니다. 그래서 나중에 프로그램을 짤 때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false라고 응답이 나왔는데 반대로 소문자 A가 더 크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그것은 true라고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상 우리가 그냥 인간의 기본적인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것이긴 한데 그런 것들이 실제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 또 어떨 때는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짜면 훨씬 많은 일들이 간단해지는 경우들이 이제 존재합니다. 자, 다음을 봅시다. 다음은 2가 15보다 크냐? 어떤가요? 이것은 당연히 이제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는 숫자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당연히 이것은 틀렸습니다. 왜냐면 15가 2보다 크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자, 이 경우를 봅시다. 작은 따옴표가 들어갔네요. 이 경우에는 이 2라는 것을 혹은 15라는 것을 숫자로 인지를 하지 말고 문자, 하나의 문자로서 인식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크게 비교를 할 때 있어서 제일 앞에 있는 문자들을 우선적으로 크기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가 1보다 크냐? 그래서 사실상은 답은 이것이 맞긴 한데 이것이 숫자 2가 1보다 커서가 아니라 앞에 보시면 숫자 2가 매핑된 것이 2고 아니죠. 숫자 2가 매핑된 것이 50이고 숫자 1이 매핑된 것이 49여서 50이 49보다 더 크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참인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옳은 수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면 이제 3이 A보다 크냐?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는 따옴표가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숫자 3으로서 인식을 해야 되고 A는 무엇이냐? A는 보시면 대문자 A는 사실상 65입니다. 65이기 때문에 여기가 A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네 가지 중에 맞는 답은 이 3번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그래서 앞에 보셨듯이 이런 컴퓨터에서는 데이터를 숫자냐 문자냐를 구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정보의 표현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문자, A, B, C, 뭐 가나다 같은 것들이 있고 혹은 정수, 소수점이 없는 정수죠. 1, 2, 3 혹은 음의 정수도 포함이 됩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이제 실수는 이제 소수점이 있는 숫자들이죠. 0.1, 0.2, 0.3. 역시 음의 실수도 포함이 돼서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2,
혹은 뭐 10.3, 마이너스 100.5 뭐 이런 것들이 다 실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컴퓨터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생겼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동작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알게 됐고,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데이터를 다루는데 그 데이터가 어떻게 어, 정보로 표현이 돼서 다뤄지는지도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고, 그럼 걔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뭔가 뭐 더하거나 빼거나 뭔가 처리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가공을 해야겠죠. 그런 것들을 쭉 순서들을 명령으로서 정의를 해놓게 도와주는 것,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러한 것들이죠. 지금 보시면 이런 것들이 그냥 암호와 같이 느껴지겠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도 하나의 뭐 한국어, 영어 같은 언어 체계이거든요. 그래서 그 언어 체계를 이해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프로그래밍 언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언어도 뭐 우리 한국어, 그리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하게 있듯이 언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R, 파이썬, C, C++, 자바, 자바스크립트, HTML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통계와 관련된 통계를 잘 돌릴 수 있도록 이제 짜여진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R이기 때문에 R을 배우게 될 것이고, 특히 이제 R은 이제 무료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통계와 관련된 많은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대중적으로 쓰이고 있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란 것은 어떤 하나의 목적을 두고 이제 그 과정들을 논리적으로, 명령어들을 논리적으로 배치를 하고 그것은 컴퓨터한테 주는 거다. 프로그래밍 언어가 컴퓨터가 특정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령을 작성하는 언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과업을 이루기 위한 단계들을 논리적으로 짜놓는 것이 이제 프로그래밍이 되겠고, 그런 걸 설계하는 것이 이제 프로그램 설계가 되겠죠. 여기서는 보면 어떠한 두 가지 숫자가 주어졌을 때 그 중에 이제 작은 수를 구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니멈을 구하고 싶은 거고, 인티저는 이제 정수, 아까 소점이 없는 숫자들이죠. 정수 두 개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value 1이 value 2보다 작으면 value 작으면 true죠. true면 value 1이 미니멈이 되고, 이제 value 2 false면 결국 value 2가 더 작다는 소리니까 이제 value 2가 이제 결과값이 돼서 그것이 이제 사용자한테 반환이 되면 결국 이 두 가지 숫자 중에 가장 작은 수를 이제 반환하게 되는 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혹은 이제 두 숫자가 같게 되면 false니까 value 2가 반환이 되긴 하는데 value 2나 value 1이나 똑같으니까 상관이 없죠. 그것을 이제 R로서 구현을 하게 되면, 이것은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R로서 구현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모양이 됩니다. 함수를 정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인자를 받게 되고, 그 다음 결과값을 받게 되는 하나의 변수가 존재하게 되고, A가 B보다 크면 C에 나가는 이제 자원중의 B를 입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의 경우 C에다 A를 입력하게 되고요. 그리고 C를 반환하게 되면 이 A, B 숫자 중에 더 작은 숫자가 반환이 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미니멈이라는 함수에 두 가지 숫자 3과 5를 집어넣게 되면 더 작은 수인 이제 3이 반환이 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제 이것을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코드로 작성하는 과정을 우리가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딩한다 하면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해서 뭔가 코드를 작성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근데 사실 이것도 사실 사람 친화적인 언어인 거죠. 컴퓨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1과 0으로밖에 정보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1과 0으로 된 언어로 다시 매핑해주는, 변환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컴파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코드를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면서 컴파일을 해서 그래서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고 시키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인터프리터라고 하고, 이런 인터프리터로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진행이 되고 우리가 쓰려는 R도 이제 인터프리터 프로그래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버깅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벌레를 잡아내는 과정인데, 실제 디버깅이라는 용어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어떤 잘못된 부분을 찾는 과정을 언급합니다. 그것이 왜 디버깅이냐? 예전에는 아까 제가 서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서버가 아주 폐쇄된 환경에서 온도와 습도가 잘 관리가 되고 먼지가 끼지 않는 그런 아주 폐쇄된 공간에서 관리가 된다고 했는데, 옛날에는 별로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들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옛날에는 그래서 실제 컴퓨터에 벌레가 들어가는 경우가 생겼고, 그것이 오류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벌레를 잡아내는 과정이 있어서,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이 어떤 오류를 잡아내는 과정을 디버깅이라고 지칭한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그런 물리적인 디버깅은 없겠지만, 어쨌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상에서 오류들은 작성하다 보면 늘 발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잡아내기 위해서 사실 샅샅이 다 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샅샅이 다 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결국 이제 벌레를 잡는 과정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디버깅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까 짰던 프로그램, 뭔지는 모르겠지만 프로그램과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거의 유사한데 이때는 잘 돌아갔고, 지금 보시면 뭔가 에러가 떴습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그래서 이걸 보면 사실 여기서 함수에서 저장했을 땐 a, b, a와 b를 비교하는 건데, 여기 컴마가 아니라 이제 점이 들어갔죠. 그래서 사실 3.5 하나의 숫자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항목 b가 없다라고 오류를 내뱉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컴마를 쳤어야 되는데 점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사실 그냥 지금은 이제 확대해놔서 잘 보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은 아주 긴 프로그램을 짜기 때문에 글씨들이 좀 작고, 그 와중에 이 점과 컴마를 구분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뒤져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거 하나 찾는데 하루 종일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자, 다음 이와 같았던 게 이제 구문 오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보면 에러라는 메시지가 뜨지 않습니다. 즉 프로그램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즉 구문 오류는 없는데 나오는 결과가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와는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니멈을 쳤는데 결국 더 큰 숫자가 나왔죠. 이런 것은 어떤 문법상 틀리지는 않지만 논리적으로 틀렸을 경우인데, 보시면 요 A가 B보다 크지 않은 경우에 이제 A가 C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지금 둘 다 B가 들어감으로써 어떤 경우든 간에 이제 두 번째 들어간 결과가 이제 반환이 되게 되도록 짜여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구문상의 오류는 없지만 이제 논리상의 오류가 있는 거고, 이런 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지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을 보면 소프트웨어가 달성해야 되는 요구가 무엇이냐 요구 분석을 하는 단계가 있을 거고, 그것은 이제 설계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것은 이제 코딩해서 구현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테스트 해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테스트 해보는 과정은
실제 이제 구문 오류가 없는지 에러가 뜨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과 혹은 내가 원하는 아웃컴이 나오는지를 논리적인 오류가 없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과정들이 이제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